광화문역 상권은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파악을 하면 좋냐면, 만약에 어떤 곳에 상가를 투자를 한다던가 할 때 이 최고 잘 됐을 때 어느 정도 임대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걸 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때 한 비교치로 이런 거를 좀 같이 보신다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적정 가격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월세고스TV의 최영식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오피스 상권이라 말할 수 있는 곳이 광화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네. 광화문 상권의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오늘은 저희가 광화문에 다녀왔죠. 광화문은 지난 2018년부터 우리가 21년까지 코로나 시국에도 그래도 영향을 가장 적게 받은 상권이 아닌가 싶은데, 오늘은 광화문역 상권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광화문역 상권은 지금 저희 조사로는 현재 전국 상권 중에 매출액 기준으로 그 카드 회사 조사 및 SK텔레콤 조사 결과 가장 높은 매출액을 기록한 상권으로서도 알려져 있는데요. 이 광화문역 상권은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좀 A급 상권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A급 상권의 임대료가 어느 정도 갈 건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뭐 강남역이나 홍대 이런 데를 A급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배후 안정성만큼은 광화문이 굉장히 훌륭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광화문역 상권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이번과 다음 두 편에 나눠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첫째는 광화문역 상권은 광화문역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A블럭은 정부청사하고, 그 다음에 세종문화회관, 그 다음에 인근에 보면은 회사들 본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현대해상 본사, 여기 국민카드 본사, 다양한 회사의 본사들도 있고 업무 인구가 상주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근데 다음번에 저희가 알아볼 곳은 이렇게 B블럭입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B블럭의 특징도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업무지구 중에 하나로 광화문역, 그 다음에 종강역, 그리고 이제 이 아래로 이어지는 시청역에서 서울역까지 이어지는 요 광범위한 상권이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업무지역 상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특히 광화문역 같은 경우는 코로나에도 영향을 가장 덜 받은 이유는 이때 상주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광화문역 상권의 특징은 각 건물별로 규모들이 굉장히 큰 건물들이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이 건물들에 보면은 각 건물들의 지하에 우리가 지난번에 서울역 상권에 봤던 것처럼 그 지하에 상주하는 인구들이 지하층에 음식점들이나 이런 것도 활용하는 걸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서울역과 좀 달랐던 점은 여기는 굉장히 쾌적하게 오피스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점심시간에 1층 상권 역시도 굉장히 잘 활성화돼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화문역 상권은 A급 상권에 대해서 개념을 잡고자 하시는 분이라 한다면 한 번쯤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배후 인구가 그만큼 많은 지역이다. 그리고 그 제곱미터당 면적 대비 인구수도 가장 많은 곳이다 보니까 유동인구가 많다는 건 나중에 그렇게 매출도 많이 나올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신도시 상권을 답사하다 보면 네네. 공실 상가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네네. 광화문 상권은 역시 직장인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라 공실 상가를 찾아보기 어려웠는데요. 네네. 안정적인 상권인 만큼 임대료가 궁금한데 어떤가요? 일단 광화문 상권은 오늘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점심 상권은 굉장히 훌륭합니다. 일단은 제가 그 A급 상권의 기준으로서 임대료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지금 이 해종문화회관 바로 뒤편에 새로 지은 대규모 빌딩들의 1층 상가들은 임대료가 굉장히 셉니다. 공실도가 없었는데 권리금도 보통 1, 2억 이상씩 붙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본 물건 중에 하나가 그 바로 앞에 요 앞에 인근에 대형 규모 1층 상가에 전용 27평이 전용 9,429만 원에 월 942만 원. 이런 빌딩도 관리비도 한 180만 원 나온다 보니까 전용 평당 한 40만 원 가까운 임대료에 형성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건물뿐만 아니라 인근에 지금 오피스텔 건물들도 꽤 있거든요. 저희 이 광화문역 주변에 보면은 용지어청 오피스텔, 경희궁의 아침 이런 오피스텔들이 있는데, 이 오피스텔 1층 상가 매물도 제가 하나 본 게 1억에 750 정도, 전용 면적 20평 기준으로 역시 전용 평당 한 35만 원 수준 정도 하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이런 매물들도 있는가 반면에, 대신 약간 저렴한 건
각 건물별로 좀 오래된 건물들의 지하에 있는 상가들 같은 경우는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좀 저렴했지만 그래도 역시 장사는 잘 됐는데, 다만 업무 상권의 단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냐면 주말에 공동화 현상이 좀 있습니다. 주말 상권이 좀, 이게 여행객, 우리가 코로나 이전 같은 경우는 외국인 관광객들이나 이런 수요에 의해서 주말 상권도 잘 돌아갔었는데, 근데 이제 여기가 그 코로나 이후부터는 주말 상권이 좀 어려워졌고, 그리고 또 이제 평일 저녁 상권이 매출이 조금은 그래도 코로나 이전보다는 좀 안 좋은 상황인 거는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타격을 좀 덜 받은 상권이 광화문 상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광화문 사거리 중심으로 돌아보니 오피스 빌딩, 오피스텔, 소규모 상가 점포 등 혼재된 복합 상권인데요. 네네. 그곳에 유명한 오피스텔도 많은데 이곳 시세와 임대료는 어떠한가요? 예, 일단 이쪽 지역의 오피스텔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보니까 좀 특징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원래 그 구도심이 발달된 지역에서 광화문도요. 근데 지금 여기 용비호천가 오피스텔이라든가 여기 경희궁의 아침, 또 파크팰리스, 이게 주상복합으로 들어가 있는 오피스텔들을 볼 수가 있는데, 특징 중에 하나는 대부분의 오피스텔들이 주거용 오피스텔이지만 이곳 같은 경우는 실제 사무실로 쓰고 있는 오피스텔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에 대규모 빌딩들 같은 경우는 대형 회사들이 크게 입점해 있는데, 이제 세무사 사무실이라든가 그 다음에 작은 무역회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데들은 전용 10평 내외로 사무실이 필요한 경우들도 있는데, 이분들이 대부분 오피스텔로 입주를 하면서 이곳은 특이하게 다른 곳과 다르게 사무실로 쓰는 오피스텔이 많은 걸 알 수가 있었어요. 이쪽 시세 같은 경우는 전용 면적 한 20평 안쪽 15평, 16평 되는 사무실로 쓰는 오피스텔들이 대략 한 6억 5천 정도의 매매가가 형성이 되어 있었고, 월세도 한 2,200 정도. 그러니까 마곡이나 이런 지역, 또 강남 지역 가면 섹션 오피스 거의 가격을 넘어서는 가격으로 임대도 잘 되고 있었고요. 또 오피스텔들 중에 일부 주거용으로 쓰는 데들도 회사들, 그러니까 대형 뭐 외국계 회사들이라든가 이런 임원들이 임대료로 이제 주거로도 쓰는 경우들도 있고 하는 경우들 많이 보였는데, 도심 안쪽에서 어느 정도 오피스텔의 가치도 굉장히 훌륭한 곳으로 보였습니다. 네, 광화문 사건의 발달로 생긴 서촌 사건도 함께 둘러봤는데요. 네네. 이곳 사건은 어떠한가요? 네, 서촌 상권이 사실 광화문을 저희가 돌아보다가 약간 파생된 상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복궁역 1번 출구 앞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오래된 한옥가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곳이 원래는 한옥의 밀집 지역이었어요. 근데 이 광화문역에서 이제 상권이 커지다 보니까 파생적으로 이제 이 한옥 지역에 또 상권이 만들어졌는데, 서촌에서는 또 유명한 사건도 있었죠. 임차인 임대인 간의 분쟁이 있었던 사건도 있었고, 그런 사건들이 있었을 정도로 상권이 급격하게 성장한 곳입니다. 근데 이곳의 임대료를 제가 가만 보니까 이곳 역시도 이 광화문 상권에 못지 않습니다. 전용 9평짜리 조그만 커피숍 할 수 있는 매물이, 이런 데들이 사실 코로나 때문에 영향을 받은 상황이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저녁 이쪽 서촌의 계단집이라든가 뭐 유명 음식점들이 많이 분포돼 있으면서 이쪽이 이제 상권이 급격하게 커졌는데, 한때는 잘 나갈 때는 평당, 전용 평당만 40만 원씩 내기도 했고, 권리금도 막 2억씩 나왔었는데, 최근에 좀 타격을 받아서 9평이 5,260, 30만 원 내외 쪽, 그리고 권리금도 한 5천만 원 내외 수준 정도의 거래가 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촌 상권 역시도 이 직장인들의 유동 인구가 그래도 받쳐준다라는 가정하에서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 그나마 좀 나은 상권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또 되게 잘 되고 있는 것도 보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중요한 거는 A급 상권이라고 하더라도 뭐 명동이나 인사동처럼 막 여행, 관광객 위주의 상권이 아니라 배후에 깔고 있는 업무 인구가 많이 있는 곳들, 그 다음에 주거 인구가 많이 있는 곳들은 코로나 이후에도 큰 타격 없이 잘 진행된다는 걸 보고 왔는데, 물론 약간씩은 줄었겠죠. 그런데 향후에도 가장 먼저 살아나는 상권들이 이런 상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광화문역 상권은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파악을 하면 좋냐면, 만약에 어떤 곳에 상가를 투자를 한다던가 할 때, 이 최고 잘 됐을 때 어느 정도 임대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걸 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때 한 비교치로 이런 거를 좀 같이 보신다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적정 가격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강의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